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동진 세미캠인데 이게 고민이 이게 오늘 이제 들어보면 이게 좋으니까 잘 썼는데 우리가 이걸 좀 보고 있었잖아요. 예, 계속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죠. 주가 올라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그러니까 오늘 올라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주가는 올라 있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자로 근데 이게 여기서도 이게 뭐 올라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내가 이거 어디서 좀 듣고서 여자 되는 것 같아. 이걸 좀 나쁜 뜻 드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거 찾다가 좋은 기업이 뭐냐 찾다가 영사 이거 좀 한번 좀 뒤져봐라 했는데 이제 최영사 답이 없길래 나는 별론가? 그래서 나 신경도 안 쓰고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저희도 이제 저도 다니면서 이제 막 좋은 기업 찾기를 하니까 주워 드는 거 갖고서요. 최영사 연구가 이것 좀 뒤져봐 하는데 답변이 없으면 나는 그러면 왜 뒤졌어? 안 뒤져봐 이게 아니라 별로구나. 그럼 끝.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또 잘 오셨길래 내가 방금 전에 야 좋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야 주가 쌌었는데 아쉽다. 그때 썼으니까. 근데 요새 트렌드를 보면 좋은 업체들이 더 가는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소재 업체들 보면 뭐 SNS 그때 노님 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소재 국산화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을 엄청 뒤져고 다니다 보면 또 근데 혹자 알려진 기업들 중에서 또 별로인 것들이 있더라고.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별로인 애들도 있고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았나 보지. 그래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 차트가 서 있는 건 맞아요. 분명히 서 있고 저도 리포트를 쓰는데 원래 서 있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렇죠. 이런 거면 이런 날 사가지고 물릴까봐 나는. 맞아요. 그리고 리포트를 쓸 때 시간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SNS텍이나 뭐 FST 같이 EUV 노출도가 있거나 좋은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더 뚫고 올라갑니다. FNS텍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계속 괜찮은 거지? FNS텍은 문제가 없고 SNS텍 같이 이제 EUV 쪽에 노출도가 있는 업체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거의 40배가 넘어가요. 그런 애들은 이 정도면 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온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런 애들이 분명히 소재가 있고 저는 동지세미캠이 그런 업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포트를 쓰게 된 거고요. 들어볼게. 그게 아닌 소재 업체들이었으면 뭐 적당히 저도 보고 넘겼을 거지만 조금 더 컨빅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지세미캠이 뭐 하고 있는 업체냐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비율이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낮고 일본 수입 비중이 아직까지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동지세미캠의 주력 아이템이 3D 낸드에 들어가는 KRF 파장 쪽에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KRF를 만들던 업체가 이제 D램에 사용되는 ALF 이머전이나 중장기적으로 EUV용 포토 레지스트까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업체가 점점 더 국산화의 기조에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동지세미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오지만 천천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는 국내 주력 고객사의 이제 더블 스태킹 구조로 3D 낸드 구조가 변화되면서 KRF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본문으로 무슨 가서 말이야? 너무 영어 있으면 나도 막 해놓으면 듣는 사람은 더 헷갈리겠다. 조금 동진세미캠이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엔 난이도가 좀 있는 기업이에요. 난이도가 있지. 사실은 그냥 뭐 증착, 뭐 쌓고 식각 깎고 뭐 노강 그리고 막 이 정도 단계로 아시는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더 쉽게 가야 돼. 난이도가 높아요. 방금 했던 말을 좀 풀어서만 좀만 해봐.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매니저들 우리 클라이언트 상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소재 쪽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거 이해해 두셔야 되거든. 지금 이쪽 종목을 많이 찾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깐만.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만 좀 해줘. 먼저 이제 3페이지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요. 3페이지에 이제 그림 2번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연도별로 이제 뭐 키옥시아 최근에 도시바죠. 아니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업체들, 인텔 이런 업체들의 3D 낸드에서의 마스크 공정 개수가 이제 마스크 소모량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소모량이라는 게 이제 포토 공정을 얼마나 진행을 해주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정도의 이제 스텝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텝 수보다는 적긴 한데 마스크 공정 횟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3D 낸드가 고단수화되면서 점점 더 많이 마스크가 필요해지게 된다. 마스크가 필요해진다라는 건 노광 공정 사용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노광이라는 걸 좀 쉽게 말해주면. 노광이라는 거는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먼저 감광액을 발라줘서 이제 EUV라든지 KRF라든지 ALF 빛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감광액에 반응된 부분과 반응되지 않은 부분을 나눠주면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제 스트립 공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감광액을 제거해주면서 또 그 부분을 따로 나눠주게 되고, 그래서 빛을 조사받은 부분과 조사받지 않는 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주면서 조사받은 부분은 예를 들어 딱딱해진다든지, 받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PR 스트립 공정에서 제거가 된다든지. 텔레비에서 해주고요. 이거 다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설명을 너무 제가 복잡하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거를 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맞아요. 라인을 그려주는 건데. 오케이. 그리는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KRF 공정이 원래 3D 낸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원 스태킹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버 더 호라이즌 자료도 썼지만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전자는 원 스태킹 기술로 한 번에 뚫기 때문에 거기도 나와 있죠. 2019, 20년도까지 삼성전자의 공정 마스크 카운트가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 대비 가장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만들기 때문에. 근데 2021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삼성전자의 마스크 카운트가 제일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128단 이후의 로드맵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투 스태킹. 그렇죠. 172단, 116단 갔을 때는 이제는 전자도 더블 스태킹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향해 노출도가 있는 KRF 쪽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그쪽에서의 이제 실적 증가율이 나쁘지 않게 나올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KRF용 포토레지스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자의 3D 낸드 적층 구조의 변화가 상당히 KRF 수요를 자극할 수 있고, 동시에 전자의 시안2 1기 투자가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되고 있는 캐파 확장 시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KRF 쪽 포토레지스트 실적은 생각보다 계속 좋아지는 구도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제 6페이지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3D 낸드가 아니라 이제 D램에 들어가고 있는 ALF 이머전, ALF 액침 공정에서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별로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 1분기서부터 이 ALF 이머전 쪽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올해에는 6, 700억 이상의 매출액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ALF 이머전 쪽부터는 이제 미세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3D 낸드는 미세화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단수를 쌓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3D 낸드 파장이 적어도 노광을 할 수 있는 KRF가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미세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D램과 파운드리 로직 쪽에서는 ALF 이머전과 EUV가 침투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램 쪽에서는 원래 이 동지세미 케미가 노출도가 많이 없었는데 ALF 이머전의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확장이 되면서 D램 쪽으로 이제 아이템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림 8번에도 나오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국내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굉장히 이런 국산화 이슈가 터졌을 때 동진 세미킨 같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할 수 있는 업체를 많이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거의 그런 쪽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참 내가 지나고서 보면 일본과의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막 밀어붙였는데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화가 되고 있다. 내가 놀란 게 이거야.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할 수 있겠어? 막 근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분야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체인이 상당히 중요한 분을 쫙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정책 난 상당히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같다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사설 상사하는 말이 어떻게 했던 간에 어떤 애국심에 발로했던 어떤 일본과의 어떤 그거였건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딱 소재 국산을 해줘 버리니까 기업들이 아씨 이거 해야겠구나 하고서 그냥 밀어붙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전자나 이런 데 국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고. 밀어붙이니까. 전자닉스도 당연히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수율은 떨어져도 약간 그래도 해버리니까 또
돌아가네? 생각보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가 이게 점점점 이거 뭐지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작년 6, 7월 달에 소부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수출 규제가 화이트리스트가 터졌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제 퀄테스트와 국산화가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제 막 매출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매출이 나온다는 게 놀란 거야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있던 건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죠. 안 하고 있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라인에서의 퀄테스트가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고순도의 이제 무수불산 불화수소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국산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거 말이 돼? 이제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언젠가는 중국도 반도체를 많이 쫓아올 거 아니야. 언젠가는. 네. 지금은 뭐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아직 뭐 중국은 쫓아오려면 너무 갭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언젠가 쫓아오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거기다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소재 업체들이. 그치.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중국에 어느 정도는 트라이를 하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이쪽에서 좀 갖춰지는 것 같고. 일본이 진짜 이쪽이 막강하다는 거를 이번 계기에 더 알았어. 이전에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만 진짜 이게 다. 사실 메모리 굴기가 원래 이제 인텔이 시작하고 나서 일본으로 한번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온 건데 일본은 미국이 어쩌면 페널티 하는 바람에 한국에 넘어온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메모리 강국 시절 이제 엘피다 그 시즌에 소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커졌었어요. JSR이나 TOK 같은 업체들, 시네치 이런 업체들이 그때 소재를 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굴기는 넘어왔지만 여전히 그때는 일본 소재를 계속 사용해 왔고. 다 그거 쓴 거야.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중국 메모리 굴기가 본격화된다 그래도 소재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장비는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비가 또 크리티컬한 장비를 한국의 소재업자가 가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건. 왜냐 한국에도 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곡 그렇게 가다 보면 마곡의 R&D 단지 같은 게 많아. LG 것도 많지만 딱 이거 초입에 노레이 첨단 소재 있죠. 있어. 있죠. 내가 노레이. 또 오지랖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서 여기에 얘네가 사람이 많이 들어가나 좀 봤었어. 사람 많이 근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완전 진짜 딱 그 영업이나 관리 인력. 나는 근데 여하튼 한국에 뭐 그리고 이쪽에 영등포제도 넘어가면은 뭐 어떤 건물을 가다 깜짝 놀라게 그 2층에 어떤 일본계 회사가 있는데 난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맞아요. 혼자서 그냥 상상한 거 이건 이런 거는 저 뭐 투자에 엄청난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이제 생각한테 담당자한테 저는 잘 모르니까 섹터 담당자한테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의 강소기업들,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동진세미켓도 이제 굉장히 큰 회사야 사실은. 조그만 회사가 아니거든. 사람들이 동진세미켓 하면 무슨 조그만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야 이렇게 되면 경쟁력을 더 갖춰서. 하여튼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유는 들었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그림 8번에도 나오지만 산자부에서 발표한 보도 내용을 보면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캐파를 내년에 올해 대비 2배 이상 올리겠다. 근데 이거를 동진세미캠이 발표한 게 아니라 산자부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유의미한 포인트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그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 포토레지스트가 그만큼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이런 식으로 주도를 하면서 ARF 쪽에 대한 반도체 캐파 증설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경기도에 지어야 되는 산단 부지를 뭐 용도를 변경해 준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여기 써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ARF 이머전 쪽으로 본격적으로 국산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 SK 머티리얼스가 한다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SK 머티도 최근에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를 하고 싶어서 뛰어들었어요. 그게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SK 머티리얼스 하니까 다 SK 머티리얼스, SK 이런 분위기여서. SK 머티리얼즈가 친숙하죠. 그리고 시장에 정보가 많아요. 근데 친숙한 만큼 사실 그 정도는 좋은 업체예요. 좋은 업체인 거 맞아요. 좋은 업체인 거 맞고 이제 PR 쪽도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고 하이케이 프리커스나 중장기적인 방향이 굉장히 SK 머티도 좋습니다. 근데 동진세미캠에 접근을 하는 이유는 EUV용 PR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EUV PR이 사실은 고순도
이제 불화수소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리서치를 해봤을 때는 펠리클이나 블랭크 마스크보다 EUV용 PR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하는데 굉장히 니즈가 많이 필요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을 이제 계속 R&D를 진행을 하면서 국내 고객사와 함께 트라이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ENF 테크놀로지나 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다 나왔죠. 경인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EUV용 PR 원재료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업체가 EUV용 PR을 만들고 그게 국내 업체로 가는 국내의 EUV PR 밸류체인 구도를 아마 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국내에서 포토레지스트라는 요 아이템에 가장 앞서 있는 거는 동진세미캠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에요. 이미 KrF를 양산화하고 있고 그리고 ArF 쪽으로 이제 들어간 경험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EUV용 기대감까지 얹어갈 수 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 쪽에서 특히 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사실은 SNS텍과 FST가 그걸 보여줬죠. 네, 동진세미캠도 그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KrF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더블 스태킹 구조 그리고 시안2 캐파 확장 그리고 ArF 쪽에서의 신규 아이템 다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면서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1분기도 역대 최대 마진이 나왔어요. 분기별 마진 추이를 자체를 보시면 10페이지에 그림 15번에도 나오지만 2018년도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공시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반도체용 PR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림 11, 12번에도 나오지만 다 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다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트 보면 나오는 그래서 맨날 제가 다트 하니까 사람들이 맨날 다 나오는 공시 보면 다 나오잖아. 네. 그래서 그림 11번에도 나오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림 12번에도 나오지만 월별 계약 금액이라는 거를 이 업체가 이제 다트의 사업의 내용에 적어 놓습니다. 그걸 계속 트래킹을 해봐야 되는데 2017년 1분기부터 그걸 쭉 트래킹을 해오면 기존에 조금 저수익성 제품이었던 발포제 같은 부분들은 점점 월별 매출 금액이 떨어지고 반면에 포토레지스트와 같은 전자재료 부분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고서라도 업체의 변화라든지 마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트래킹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넘어가 본다면 결국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13페이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6번, 7번, 8번이 동진세미캠 그리고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업체라고 볼 수 있는 TOK와 JSR의 밸류에이션 차트인데요. 보시면 TOK하고 JSR이 각자 이제 글로벌리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을 20% 내외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TOK나 JSR이나 OP 마진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네, TOK가 가장 포토레지스트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동진세미캠하고 마진이 10%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 업체들이 멀티플을 포워드 올해 PE 기준으로 거의 25배 이상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동진세미캠은 주가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12배, 11배밖에 안 됩니다. 싸네. 네. 보통 소재 업체들이 받는 밸류에이션이 10배에서 한 10배 초반 정도, 12배, 13배 받거든요. 근데 동진세미캠의 히스토리 밸류는 11배에서 한 15배 레인지까지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표 5번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히스토리컬 밸류로 보더라도 비싼 레인지가 절대 아니고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으로 보더라도 비싼 수준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수준이죠. 옛날에 보면 한 자릿수 때 PE 때 사가지고 두 자릿수 가면 팔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렇죠. 7, 8배에 사서 10배 초반에 팔고 나면 잘한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냥 그런 선입관이 좀 있어서 싸 보이진 않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구나. 지금은 제가 리포트 써놨지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소재를 보던 제 시각도 상당히 좀 사실은 편협했어요. 제 스스로가.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네. 왜냐하면 너무 꼰대 스타일을 말해서 그런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10배 넘어가 사가지고 재미봤던 기억이 별로 없다. 저도 그랬던 게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으면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소재로 사실은 조금 피난을 간다. 네, 안정적인 대안처를 찾는다라고 사실은 소재를 많이 저도 생각을 했는데 국산화라는 테마가 새롭게 나오고 이게 실제로 가시화가 되고 그리고 국산화 아이템들이 다 하이마진 제품들이에요.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매출 상승과 이익 그로스, 마진율 상승이 동시에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재를 보는 시각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냥 심플하게 자료에도 썼지만 일본과 경합도 뭐 높은 것들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소재도 사실은 다 잘 봐야 돼요. 거기서 일본 경합도가 높은 소재를 국산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냥 어중간한 소재 말고 그렇죠. 일본과 붙어서 그걸 어떻게든지 어드밴티지를 정부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체를 찾아서 하면 그 기업들이 일종의 소부장 펀드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보니까 종목 구성을 한번 저번에 그래서 일본 업체, 소재 업체들과 밸류에이션 갭이 좀 좁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산화로 일본 업체들 걸 가져오고 있고 가장 강력한 고객사인 전자닉스가 있고 BMO리를 전자가 트라이를 하면서 캐파를 EUV 쪽을 빠르게 애드업시키고 있기 때문에 BMO리 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업체들에 받고 있는 소재 밸류에이션 10배, 20배에서 25배 레인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배 초반 이상, 10배 중후반까지는 저는 소재 업체들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필요하고 동진 세미켄 같이 EUV용 노출도가 있는 업체들은 SNS 텍과 FST를 봤을 때 추가적인 멀티플 프리미엄을 더 줘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료에서 오늘 자료에서 일반 투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외계어처럼 들릴 거야.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렇죠. 절대 이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반도체 쪽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렇죠. 그러면 서점 가시면 반도체 관련 책들을 팔아요. 근데 요새는 블로그만 잘 봐도 반도체 8대 공정 정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저는 반도체 그 책을 샀어요. 옛날에 하도 모르겠어가지고 시가 뭐 이렇게 줄쳐서 보면 맞아요. 한 번만 보고 나시면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맨날 앉아서 뭐 벤자민 그램의 뭐 안전바지 이것만 맨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래서 욕도 먹지만 정작 필요한 거는 그 책 사가지고 한번 쭉 쉬운 책부터 보시면. 근데 여기 어플랜디스의 노광 관련해서 미세화 공정 얘기를 다 정리해 두셨더라고 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중급자 난이도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이것도 맞아요. 중급자 정도 분들은 뒤에 중급자 분들은 보면 이해가 진짜 잘 됩니다. 중급자 정도 분들은 여기다 왜 요즘 이거 그게 난리인지를 딱 보면 내가 상당히 잘 정리해 놨을 때 자료 꼭 보시고 그러니까 이 용어조차 처음에 들으실 때 지금 쟤들이 왜 흥분해서 저러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정도 방송 우저 일용과 이 정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PER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우리가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거 고민하실 시간 있으시면 교보문고 하셔가지고 저기 그 경제 코너 말고 이런 데 가시면 되게 잘 돼 있잖아. 책들 좋은 거 많거든. 메모리 사이클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다시 나와요. 1년 뒤, 2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집에 내가 되게 좋았던 책이 있는데 맨날 책 얘기 다시 소개해달라 했는데 어디 꽂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어디 가서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최영사 형도 경제학과 출신이잖아. 맞습니다.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처음 익숙해지면 되게 편하지 않아? 그리고 용어가 처음에 났을 때 계속 공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오늘 들어보셨을 때 이제 와닿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와닿을 텐데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 아까 이제 우리끼리는 되게 고급 나름대로 조크를 한 거예요. 제가 소지하면 맨날 한 배 7, 8배 사가지고 11배면 잘 파는 거는 장이었는데 이게 뭔가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소부장 국산화하는 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때도 주가는 올랐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못한다 생각했거든.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거다. 근데 1년이 딱 지나니까 업체들이 내어놓고 있는 성적표가 생각보다 좋은 거죠.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이 대단한 거야. 했고. 그렇죠. 또 전자닉스가 또 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아. 그 힘이 있을 거예요. 레시피를 밀어주는 힘이. 전자가 그 수많은 경험을 갖고 전자한테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업체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엄청 많았겠죠. 뭔가 노하우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같이 수율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맞아요. 그냥 우리한테 보석 같은 기업들인 거예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 돼주고 있다는 건 이번에도 1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생각 들어요. 돈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 다시 한번 처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자료라는 게 쓰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걸 우리 같이 얘기하게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맞아요. 일주일 전에 제가 소재 쪽 지져보다가 이거 괜찮지 좀 알아봐 했더니 또 우리 최현생은 놓치지 않고 이걸 또 다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썼는데 주가는 그 사이에 올라와 버렸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미 그때 왜 그걸 말했던 분들은 이미 알게 된 거지. 이게 좋아진다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금 반도체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싸고 좋은 애들은 없어요.
네, 정말 싸다. 없어. 근데 어떻게 이 주가에 있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런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코스닥이 이 정도 지수에 와 있고 중소형주들이 다 그렇게 널뛰기를 한 상황에서 아주 싼 애들을 찾긴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세미나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비싸다고 보이지만 과거의 밸류에이션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조금 더 베일을 벗겨가면 갈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그리고 시장이 덜 알고 있는 종목들. 그치. 네, 동지세미캠은 아예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도 IR 미팅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뭐 놀란 게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트를 보면서 그냥 공부를 한 기업이에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이제 지겹게 들으셔가지고 나는 지하생활 자주 녹음 안 하니까 내가 맨날 다트 봐라 뭐하라 하면 이제 잔소리처럼들 들으시는데 방금 전에 최영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거든. 공부하듯이 그걸 계속 뒤져보잖아. 한번 우리는 하면.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쓰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걸리죠. 내가 맨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는 계속 주식시장 되게 설렁설렁한다 생각을 하거든.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뭐 미쓰리나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리딩방 뭐 카톡을 통해서 뭐 종목이 무슨 뭐가 된대더라. 그리고 뭐 이게 테마가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스터디를 안 하면 이 주가에 못 사요. 근데 이 기업을 잘 알면 이 주가에 사야 된다는 컨비션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스터디 시키는 게 중요한 제 거는 역할이기 나는 항상 주장이 이제 최현상과 다른 게 그런 기업을 알아놓은 상태에서 그게 빠지기를 기우제를 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진짜 안전하죠.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와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발했다 또 욕도 먹었는데 뭐 북한이 저러고 나오니까 뭐 또 혹시 미사일이라도 쏘나? 그런 날 막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 그런 뭐 미국의 연준의 파웰이 이상한 말 한마디 하나? 뭐 그런 건 나한테 중요치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막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막 연준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 떠들고 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뭔가 또 주가 출렁할 때 이런 기업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걸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장대 음봉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아니면 안 빠지기도 해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죠. 막 급하게 샀던 사람들은 급하게 또 던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제가 한 2달 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사과나무 이후에는 왜냐하면 사과나무 시리즈를 냈을 때 느낌은 10년 만에 또 기회가 왔는데 분명히 이 투자에 좋은 기회에 많은 사람들은 주식 샀다 팔았다만 할 것 같고 이런 걸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동지생명도 이 자료 나오기까지 과정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막 그날 성질 부렸잖아. 내가 왕진이 어디 갔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날 막 찾아서 빨리 뭔가를 또 뒤져서 우리가 리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하는데 소부장 이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소부장 되게 잘 보셔야 되고 이거를 한 2주 전부터 지기들 시각해가지고 지금 다들 진짜 뭐냐 좋은 놈이 찾다가 나는 나는데 참 주가라는 게 거짓말을 안 하네. 오늘 보고서 내가 딱 보고서 뭐야 씨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걸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럴 때 막 질러대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맞아요. 이게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니까 기업이 별로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알아. 그리고 맨날 그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해놓고서 그때부터 상투였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정보의 세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냄새를 맡았단 말이야. 우리는 자료화 시키기가 시간이 필요한 거고 냄새 맡는 저희만 맡겠냐고요. 이 후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후각이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시장의 생리를 이해해야지 이게 원인 경과를 잘못 알아서 뭐 리서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샀다가 뉴스 나오는 미쳐서 좋은 기업을 왜 팔아.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이거 막 갑자기 또 이름 용어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 시장에 통용되니까 내가 짜증나서 유튜브 시작한 건데 이게 그럼 오늘도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모르면 하지 마세요. 동지실에 공부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그래? 이베스트가 요즘 종목 말하면 괜찮은 것 같겠다.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며칠 전에 풀먼을 녹음했어요. 나는 엄청 센 톤으로 얘기한 거야 사실. 왜냐하면 미국 법인이 몇 년간 완전 풀먼하면 실적 시즌마다 왼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심지어 나한테 내가 이제 계속 풀먼이 이런 기업이다 얘기를 해주고 했었으니까 근데 미국 법인이 적자가 줄어든 거야. 엄청난 사건이 난 거거든. 내년에 적자가 해서 엄청난 드디어 풀먼이 국내 잘하니까 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하셨어요. 난 적자 난 기업은 안 볼래요. 그러는데 히스토리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분 나쁘다가 아니었는데 어떤 분 또 오해들 하시는데 딴 게 아니라 이게 나는 되게 재밌게 전달을 한 건데 상대방이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네, 전달할 때 오해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기분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네. 풀만 막 농담을 이렇게 하거든. 어떤 분이 그렇죠. 기관들도 많이 사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드디어 이 미국 양키들에서 벗어난단 말이야. 풀무원이 와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고 받은 경우니까 이게 뭐지? 난 생뚱맞은 거지. 근데 세비캔도 그럴 것 같은 거야. 이게 7배에서 나 같은 사람이 11배 팔려고 하다 이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 왜냐면 IT 중소형주 진짜 선별해야 되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왕진이 인텍 플러스 같은 것도 정말 좋으니까 그것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자꾸 제가 너무 뭐 개 이름만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그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세미캔 걔네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가 비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세미캔 님들이 이렇게 하시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뭘 그런 거 갖고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아주 짜잘한 표현 하나보다는 그러니까 저희의 의도와 저희는 지금 우리가 둘이 얘기하는 게 포인트지. 나는 나도 궁금해서 많이. 근데 결론은 뒤에 것들 이해 가실 때까지 채도 공부하시고 반도체 소재 쪽은 그러니까 IT 소재 쪽은 정말 많이 뒤져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국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팀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차이가 커질 것 같아요. 네. 제일 근데 주가는 많이 반영했어. 반영했죠. 네, 반영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출렁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숫자가 나오면 또 가고 출렁이고 뭐 이럴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출렁인 걸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합리적 리즈너블 프라이스가 올 거라 난 보는데 세미캠은 내가 봤을 때 오늘 이거 우리 기사 나가면 주가 오르겠다. 왜냐면 잘 모르거든. 네, 스터디가 덜 됐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스터디 해준 걸 알려줬기 때문에 또 나한테 전화 와. 왜냐면 형 왜 또 굳이 뭐 조용히 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 뭐 너무 막 알려지길 안 바라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냥 너무 막 그렇게 막 단기성으로 달려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좋은 회사예요. 국산화하고 반도체 이번 소재 쪽은 많이들 공부도 하시다. 네. 국산화와 EUV를 보셔야 됩니다. 네. 고생했고 파이팅 합시다. 네, 마무리 좀 하시죠. 함께 고민하시죠.